자,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금리를 낮추겠다고 좀 난리인데, 한국은 정반대로 지금 기준금리를 2달 연속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것도 하는 총재가 직접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 6개월 동안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신호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궁금하죠? 미국은 내리겠다는데 한국은 왜 거꾸로 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내 대출이랑, 이제 부동산, 주식시장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확히 뭐가 발표됐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7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에서 3%로 0.25%나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바로 지난달에도 2.5%에서 2.75%로 이미 한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달 연속으로 좀 금리를 올렸죠. 이걸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1개월 만에 다시 3%로 좀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됐냐?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제 하는 총재가 직접 이렇게 좀 말했습니다. 금리를 거푸 2번 인상하는 건 상당히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다. 보통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시장에 미리 신호를 주면서 천천히 올리거든요. 신중하게 움직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번엔 2달 연속으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이 2번 연속 인상이라는 조치 자체가 3년 6개월 만에 처음 나온 카드입니다. 이 정도면 하느니 지금 상황을 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좀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진짜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반도체 호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올려잡았어요.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거죠. 두 번째, 근원 물가 상승 압력이에요. 경기가 뜨거우니까 물가도 계속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수도권 집값이랑 가계부채 부담이에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의 부채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신현송 하는 총재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진짜 인상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작은 삽,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문제를 초기에 확실히 잡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면 큰 삽인 가래를 들고도 못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랑 집값 상승 압력을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눌러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발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신현송 총재는 앞으로 이제 6개월 동안 완만한 속도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실제로 금통위원들끼리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보면 3.25%의 무게가 실려 있어요. 일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3.5%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지금 미국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진작부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최소 2포인트는 더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지명한 새 연준 의장까지 취임하면서 월가에서는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두세 차례 정도 인하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흐름이고 한국은 오히려 더 올리겠다는 흐름이에요. 같은 시기에 두 나라 통화 정책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그런 지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은행은 이렇게 돈줄을 쬐고 있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돈을 풀고 있죠.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이걸 바탕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대 규모의 확장 재정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돈을 죄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나라 돈을 대규모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화정책이랑 재정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엇박자 논란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 이 신현송 총재는 이렇게 좀 반박을 했다 보시면 돼요.
재정 지출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쓰인다면 오히려 통화 정책을 도와줄 수 있다고요. 정부 돈이 소비를 자극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면 엇박자가 아니라는 논리예요. 근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물가를 자극하면 하느는 그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정책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면서 결국 국민들만 대출이자 부담과 물가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될 수 있다는 게 핵심 걱정입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공교롭게도 이날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코스피가 장중 7,000선 코앞까지 갔었어요. 근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면서 그 상승분을 상당 부분 좀 반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금리를 올리면 보통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강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금리 인상 이후 원화가 전 세계에서 유독 강세를 보이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대출이자예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죠.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좀 늘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어요. 대출 부담이 커지면 집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보통 주식보다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담 작용으로 요인으로 작용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뭘 지켜보면 될까? 첫 번째, 다음 금통위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안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다음 금통위에서 실제로 또 올리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 정부의 800조 원대 예산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원화 환율과 외국인 수급 흐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지 그게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외국인 자금 유입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은행이 반도체 호황, 물가, 집값 부담 때문에 21개월 만에 3%대로 그것도 2달 연속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 안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세 번째, 근데 정부는 정반대로 800조 원대 확장 재정을 펴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금통위 결과 나오면 후속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